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비중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단언컨대 지금은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가 살 길,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유일한 탈출구는 성장통을 겪는 미국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와 손잡는 신합종연행 전략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뉴스는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 나스닥이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미국은 현재 심각한 부채 과잉 상태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나눌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트럼프식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어 더 이상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 감성 다 빼고 숫자로 증명된 미중 패권 전쟁의 냉정한 현실과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을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IMF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약 1조 1377억 달러, GDP의 3.7%에 달합니다. 여기에 재정적자는 2조 252억 달러,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22.5%인 37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자, 이 숫자가 단순히 미국의 재정 상태가 조금 나빠진 정도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 현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944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브레턴우즈 체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지적한 구조적 모순,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가 2026년 현재 미국 경제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트리핀의 딜레마란 기축통화국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려면 끊임없이 해외 물건을 사주며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적자를 줄이겠다고 지갑을 닫으면 전 세계의 달러가 부족해져 글로벌 경제가 위축됩니다. 미국은 지난 80년간 이 딜레마 속에서 달러를 공급하느라 정작 자신의 뼈대인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자체 생산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달러의 힘으로 물건을 사오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1800만 명이었던 제조업 종사자가 1200만 명으로 급감하고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러스트 벨트가 낙후된 지역으로 변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더 이상 본업 제조업으로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즉,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강자의 횡포라기보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경제 패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생존 전략으로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반대편을 볼까요? 우리가 중국 제품을 낮게 평가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중국의 제조 2025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단순히 의류나 자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생산의 75%, 에너지의 기반인 태양광 모듈의 80%, 그리고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도 이미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과 가격, 그리고 이제는 기술력에 밀려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미국은 금융달러로 버티고 있지만 중국은 실물제조를 쥐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변동성이 큰 금융자산과 당장 에너지를 만들고 산업을 돌리는 실물자산 중 무엇이 더 견고할까요? 실물 경제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 판도가 흔들리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언론이 혈맹이라는 단어 뒤에 숨기고 있는 냉혹한 국제 경제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미국은 우리 편이니까 중국을 막아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경제 지표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자신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전략입니다.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취지지만 그 실체는 철저한 자국 이익 우선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삼성, 현대차, SK에게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보조금을 약속했죠. 우리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해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조금 지급 기준은 까다로워졌고 혜택은 불확실해졌으며 오히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맹의 역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통제하기 힘든 경쟁 상대이니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문제로 긴밀히 얽혀있는 우방국이기에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은 부족한 자신의 제조업 빈자리를 한국 기업의 투자로 채우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를 넘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은 일본, 조립은 중국, 시장은 미국이라는 분업 공식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중간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든 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한합니다. 우리는 최대 시장인 중국을 잃고 유일한 파트너인 미국에게는 실리를 내어주는 상황, 이것이 바로 K제조업이 겪고 있는 이익의 공동화 우려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쫓아 미국으로 떠나고 국내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내수는 활력을 잃어갑니다.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머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성과를 내도 그 과실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흘러나간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읽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81년 된 미국 패권의 지형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가 겪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적 비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정근 교수의 칼럼에서 제시한 신합종연행 전략의 해답이 있습니다. 과거 춘추전국 시대의 국가들이 연합해 위기를 극복했듯 우리도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즉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대 세력 사이에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입장이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이들 국가와 연대해야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자 IT 강국입니다. 최근에는 K브랜드의 위상도 높습니다. 우리의 AI 전환 기술과 제조 노하우를 인도나 동남아의 풍부한 노동력 자원과 결합한다면 미중 양쪽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 협력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협상력의 원천이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히십시오. 미국 빅테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도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의 소부장기업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돈이 흐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이라는 안전판은 유지하되 투자의 기회는 글로벌 사우스와 연계된 한국 기업에서 찾으십시오. 이것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신합종연행 전략입니다. 흐름을 읽는 자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